안녕하세요, 이비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오행의 생극재화입니다. 우리가 각각의 오행은 이제 배웠는데 각 오행의 관계에 대한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생극재화라는 거는 생, 낳을 생자로 무언가를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극, 이길 극자로 무언가를 이긴다, 쪼아댄다는 의미입니다. 재, 화, 요 두 개는 자주 쓰는 말은 아닌데 재는 제압할 제자로 극, 당하는 것, 화는 될 화자로 생을 받아서 변화한다는 의미로 생, 당하는 것. 그럼 이제 생과 극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면 제가 지난번에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목화토금수. 그럼 목화토금수를 시계 방향으로 둥글게 써요. 목, 화, 토, 금, 수. 그리고 옛말에 둥글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둥글게 산다. 생,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원래 사주는 상징적으로 배우잖아요. 그거를 물상론이라고 하는데, 물상론으로 설명하자면은 물이 나무를 생하고 나무가 불을 키우고, 화생토가 조금 애매할 텐데 옛날 사람들의 견해에서 온 세상에 존재하는 흙이 처음 나타난 순간이라는 거는 불이 꺼지고 난 뒤에 남은 잿더미들이 모여서 흙을 만들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토생금은 흙이 모이고 압축되어서 금속이 되었다고 보는 거고, 금생수 또한 옛날 사람들의 견해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물이라는 거는 차가운 금속 표면에 온도차로 인해서 이슬이 맺히는 게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물이 만들어졌다고 비유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사파명리학의 핵심인 현상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설명할 현상론은 워낙에 빨리 지나가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나중 강의에 대한 복선이 되는 파트이니까 지금 이해가 가지 않으시면 그냥 가볍게 들어만 두시고 끝에 나오는 상성표만 외워두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점은 오행이 실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5가지 성격을 오행에 대입해서 설명한다는 거고, 이때 생은 설득이 가능한 사이, 극은 서로 의견을 굽히지 않은 사이를 말해요. 조별과제 같은 거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어요. 네, 그럼 다시 집중. 그러면은 각각 이러한 수용적인 태도가 자신감을 얻게 해서 낙관적인 시도를 가능케 하고, 이 시도가 중재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발현되는 겁니다. 또한 이런 행동을 통해서 결과에 귀결되게 되는 거고, 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현실을 돌이켜보는 거죠. 그리고 다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물이 소모되면서 나무가 자라게 되고, 나무가 소진되면서 불이 커지며, 불이 꺼진 뒤에 재가 남게 되고, 흙이 뭉쳐 소모되면서 금속이 되는 겁니다. 금속에 물이 맺히면 녹이 슬면서 물을 만들어내게 돼요. 정리하자면 생의 관계라는 거는 나를 소모시켜 다른 걸 바꾸는 것. 극은 우리가 물로 불을 끄는 거는 쉽잖아요. 불로 쇠를 달구어 녹이고, 쇠도끼로 나무를 꺾고, 나무 뿌리가 흙을 뚫고 내려가며, 이 토극수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즘 애들도 놀이터에서 수로놀이 같은 거 하는지 모르겠지만, 비 오는 날에 우리가 놀이터에서 수로를 파서 물을 원하는 방향으로 흘려보내거나 막는 것들 있잖아요. 물은 자유롭게 흘러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한 방향으로 틀어주는 토극수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각각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관계는 물이 불을 끄더라도 물은 남아있고, 불로 쇠를 녹이더라도 불은 남아있거든요. 도끼로 나무를 치더라도 물론 조금 손상되는 거는 있기는 한데 이건 가상의 개념이니까 그런 소소한 거는 생략하고, 나무가 흙을 뚫고 들어간다고 해서 나무 또한 손상이 있지는 않죠. 이처럼 극이라는 거는 나의 소모 없이 다른 걸 바꾸는 것. 이걸 다시 현상론에 대입해보면 생은 마음속의 동경에 가까운데 극은 현실적인 다툼에 가까워요. 목과 금은 형태, 즉 정신에 대입하자면 그 가치관과 기준이 뚜렷하고, 다만 목은 외부로 발산하려는 기질을 가지고 있죠. 금은 현실에 수렴하려는 기질이 있어요. 화와 수는 형태가 없고, 이 또한 정신에 대입하자면은 외부의 기준에 대응하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다만 화는 외부로 발산하고 수는 내부로 수렴하게 되죠. 그래서 이쪽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서 중재하려고 하는데 이쪽은 의견을 내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화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는 한데 의견을 중재하는 쪽이니까 깔 수는 없죠.
하지만 수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습니다. 반면에 화는 의견을 중재하면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현실적이고 비관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고, 금 입장에서도 자기는 안정적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뭘 해보려는 화가 좀 불편하죠. 하지만 의견을 낸 건 이쪽이니까 중재해주는 이쪽을 까기에는 본인의 입지가 나빠지겠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얘가 얘한테 반박을 못하니까 얘는 온전하게 있는데 얘 입장에서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얘는 얘를 까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자꾸 팩트를 주장하니까 얘는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거 하고 싶은 대로 말했는데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기는 하거든. 그래서 불편하지만은 반박 불가. 단지 얘가 조금 의견을 중재해 주기를 바랄 뿐이겠죠. 그리고 얘 입장에서는 이것만 보면은 뭔가가 될 것 같은데 뭘 좀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자꾸 채근하기만 하는 얘가 짜증나요. 왜냐면은 얘는 이 일련의 활동이 벌어지는 동안에는 별 얘기가 없다가, 왜 우리가 처음에 비유했었잖아요. 야, 바로 누가 치자고 그랬냐? 나다 이 자식아. 얘 입장에서 얘는 뭐 하는 것도 없이 반박만 하는 걸로 보이고, 그나마 얘는 잘 듣기라도 해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 만만한 것보다 조용히 듣고만 있는 너, 그래도 얘는 뭔가 하는 게 있으니까 얘 입장에서는 반박을 못 할 텐데, 얘는 빨리 좋은 결과를 얻고 싶고 얘는 의견을 안 내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다만 얘는 중재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얘는 결과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얘를 까기가 힘들지만 얘는 얘를 깔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토가 갖는 의미는 사실 대중성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대중들은 생각만 조용히 하고 있는 애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건 뭐다? 모카토금수. 모카토금수, 둥글게 생, 뾰족뾰족하게 극한다. 생은 나를 소모시켜서 다른 걸 바꾸는 것이고, 극은 나의 소모 없이 다른 걸 바꾸는 거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